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밀떡에서 얘기해볼 내용. 최근에 저는 이 밀떡 우리가 뭐 녹화하고 녹음하고 이러는 동안,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업로드가 되고 나서 또 봐도 네. 참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체계 얘기할 때 보면 한자어를 무진장 섞어놔요. 그리고 그게 또 영어로 되면 이제 뭐 여러 약자들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 못 알아먹고 가지고 방송 전에 여쭤봤습니다. 그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영어로 보니까 DIRCM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한자 조어인 우리말로 바꾸면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네, 네. 적외선을 이용한 무기 체계에 대항하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걸 또 지향성, 직격으로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적외선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라는 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그런 무기 체계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맨패드?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대공, 네, 소형 대공 미사일. 요즘 우크라이나전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네. 장학 퀴즈는 아니고요. 네. 밀떡 퀴즈죠. 저 아저씨는 좀 잘 맞히는 편이야. 밀떡 퀴즈. 여러분도 함께 네. 참여하세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고행의 미소가 볼 수 있잖아요. 아무 데나 그런 미소 얘기 좀 않죠. 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욕 얻어먹더만. 댓글에 그런 게 달렸더만. 쟤는 아는 거 하나도 없이 헬헬거리고 웃고 있냐고. 뭐 알아야 합니까? 저는 여기 진짜 배우러 옵니다. 제가 아는 밀리터리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는 제가 했던 짧았던 그 2년 남짓의 군 생활이 다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뭔지 한번 얘기 들어볼 텐데, 적외선을 사용하는 무기 체제는 워낙 많다. 네. 그러면 이 DIRCM이라는 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뭘 하는 것이냐, 이걸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아주 대표적이겠죠. 항공기가 열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적외선이 체크가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격추시키는 그런 무기 체계들, 아까 얘기했던 맨패즈급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적외선 유도 미사일급 혹은 적외선 센서가 있는 로켓 다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이 위협으로부터 방해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장비겠구나.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 막 전투기나 헬기가 주인공 타기가 막 날아가는데 악당이 이렇게 지대공 미사일 쏴요. 그럼 막 갑자기 삑삑삑삑삑삑 이러고 이제 막 메이데이 메이데이 막 이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미친 듯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도망가면서 플레어 이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데, 영화 초반에는 그게 빗나가고 영화 후반에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플레어는 따로 부를 거고. 그러면 이 DIRCM은 요 플레어랑 비슷하게 쓰이는 건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 쓰이는 건가요? 제일 첫 단계 대응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항공기가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데에 장착을 하겠죠. 일반 전투기는 사실 기동으로 피할 수도 회피하거나. 있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그 파이팅 하는 경우가 요즘은 별로 없으니까 플레어나 체프로도 충분하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장거리에서 서로 교전을 하잖아요. 요즘은 가시회 교전. 그래서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DIRCM을, 그러니까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장착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들, 항공 자산들. 네. 급유기랄까. 또 대잠 초계기. 그러니까 적어도 격추가 돼서는 안 되는. 네. 그만큼 더 중요한. 네. 물론 더 중요, 덜 중요를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희소성도 있어야 될 테고. 네, 그렇습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나 급유기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아군 쪽 거리에서 작전을 하는 그런 무기 체계니까 그것은 좀 제외하더라도 대잠 초계기 같은 경우 굉장히 적진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선 제2신속 대응사단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수송기. 그래서 그런 사단들이나 혹은 특수전 부대들, 그리고 공수전 여단들이 각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우리나라 5개 공수전 여단들이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거는 기밀이라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만은 대충 북쪽에 있겠죠. 북쪽에 있습니다. 전부. 네. 남쪽은 아닐 겁니다. 네. 유사시에는 남쪽도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일본이 모르는 거야, 깝치면. 이거. 네. 그렇죠. 네. 오늘 전문 용어 나왔네. 네. 아무튼 쑥 돌아갈 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 병력들을 실어나를 그런 특수 대원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터지면 그게 안에 격추되면 있는 안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적진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페즈나 각종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럼 이 DIRCM이라는 게 이렇게 미사일이 아군 수송경에서 날아갔다. 네. 그러면은 이 미사일을 이렇게 뭔가 겨냥해서 뭐 센서나 이런 걸 훼손시키나요? 아니면 그 미사일 발사한 어떤 유도 장치를 건드리는 건가요? 적외선 센서를 탐지해 버려요. 아. 적외선 센서 돌아가는 걸 탐지해서 제밍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해를 한다. 엄청난 제밍을 겁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방해해서 빗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무용지물에서 꼭 오해하게 떨어지거나.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탑건 보면 이렇게 상대방 전투기를 이렇게 삑삑삑삑 조준해서 딱 선이 겹치면 미사일을 써갖고 명중시키잖아요. 그때 미사일이 쭉 날아가는데 그 미사일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밍 같은 걸 걸어서 이 전투기 열이 사실 여기 안에 옆에 있어. 그렇죠. 내지는 애가 정신 안 못 차리게 보여. 하는. 막 이렇게 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하는. 엉뚱한 데로 나가게 하는. 음. 그런데 이제 그러기 그- 전에 사기치는 거네. 그쵸. 사기치는 네. 거죠. 타짜네 근데 타짜. 그런 사기가 플레어나 체프도 일종의 그렇죠.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은 근데 좀 더 소극적인 그런 방어 장비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치를 한다. 항상 저는 그 플레이어 기동하는 걸 네, 보면 네. 플레이어를 볼 때마다 약간 좀 방귀 끼는 느낌이잖아요. 그 그럴 내가 수 있죠. 뽕 껴놓고 저기를 네, 도망가는 거. 냄새는 여기 남겨놓고. 여기 냄새 남겨놓고 네. 이쪽으로 네. 와라라는 건데 이거는 아예 그 적외선 센서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속이는 음흠.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플레어나 체프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속아주길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건 하지만 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네, 이거는 기대한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뭐 음. 이런 거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플레어나 체프를 사용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재밌네 이거. 꼭 필요한 장비네요. 사실은 이게 기술에 기술이 덮인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보고 쏘는 걸 텐데 네. 보고 쏘니까 뭔가 뭐 플레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방해하는 작전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더 정교하게 쏘려고 적외선으로 센서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쏘는 건데 그 적외선 센스를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은 플레어나 체프는 좀 그렇고 플레어 같은 경우는 적외선 미사일들을 속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그 맨페즈도 굉장히 또 발달이 돼서 고도로 발달되니까. 예, 이중 적외선 센서가 있어요. 중적외선과 그거보다 낮은 적외선 센서가 있어가지고 플레어의 안 속아.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또 회피 기동하고. 네. 요건 요거지. 그러면 이건 플레어야. 난 이거 그래 이건 안 맞힐 빵구야 거야. 이러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DIRCM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쫓으려는 자와 또 도망가려는 자, 또 도망가려는 자가 속이니까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려는 자, 이 물고 물리는 거네요. 네. 지난 2년 전 에어쇼 때 김스님하고 네.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포세이돈 그 대잠 초계기 미 해군의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전시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요게 DIRCM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DIRCM은 국산 기술인 거예요? 원래 국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외제, 특히 뭐 BAE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장비들이 좋거든요. 바로 그 대잠 초계기 포세이돈에 그렇죠. 장착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K방산 또 한화 시스템에서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거는 한화 시스템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다고는 얘기했는데 2년 전 에어쇼 때 또 DX 코리아에서도 봤는데 이거에 대한 크기를 줄였더라고요. 소형화를 상당히 소형화를 시켰더라고요. 전에는 좀 대형화돼서 아주 큰 대형 플랫폼 아니면 우리 국산 달기가 어려웠고 그것이 또 아직 시험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반신반의해야죠. 근데 상당히 소형화된 것을 전시한 걸 보고서 자신 있구나 싶었어요. 2년이 지나니까 바로 6월 18일 날 결정을 했어요. 예. 앞으로 C-130에 우리나라 그 특수전 기체가 있습니다. 예. MC-130K라고
4대를 특수전기로 개조를 했는데 그 기체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 특수전 항공기뿐만 아니라 대형 수송기 플랫폼이나 얘기하신 조기 경보기 이런 데 장착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네요. 그 다음에는 어디다 장착하고 싶으세요? 정 저는 작가님은? 저기 조기 경보기도 혹시 조기 경보기 높이 나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높이도 있고 네. 우리나라 저 남쪽에서 작전을 그렇죠. 하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가 없고요. 네. 일반 수송기에도 저는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2신속대형사단이 그쵸, 네. 타고 갈 헬기에는 당연히 장착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리- 앞에 뭐가 없을 때 제일 먼저 가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북한이 화승총으로 대표되는 지대공 무기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그 헬기 보면은 일단 쏘고 볼 테니까. 예전에는 왜 이게 전쟁이 됐든 전투가 됐든 적과 아군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았잖아요. 막 그렇죠. 창이 닿든 칼이 닿든 그러면서 점점 원거리가 되면서 총이 나오고 이게 대포가 이제 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네. 멀어지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미사일, 로켓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군이 적군을 직접 타격하거나 적군이 아군을 직접 타격하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네요. 많죠. 미사일이 미사일을 때리고, 그죠. 예, 적외선이 적외선을 때리고.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각종 그 컴퓨터 기술,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고 이젠 거기에 더해서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예전에 이렇게 라인 배틀이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하신 게 방패랑 창을 들고 한 걸음 다가가서 그렇죠. 그렇죠. 뭐 고대 그리스나 그렇죠. 뭐 이렇게 웃자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내가 눈앞에 방금 전까지 숨을 쉬던 사람을 내가 살아내려면 이 사람 머리를 쪼개든 심장을 그렇지. 파헤치든 예. 해야 되는데 PTSD란 얘기조차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조종사하고 그 AI의 무인 조종사하고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 현재 왜 우리 탑건에서 그렇죠. Not today 이러잖아요. 네.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거의 그거 아닌 것 같아. 거의 나가왔어요. AI가 예, 미국에서 물론 시뮬레이터로 시험을 했습니다만 5대 0이 나오더라고요. 최고의 파일럿과 대결했는데. 알파고와 이세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알파고가 엉켰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78수. 예. 네. 그러니까 엉켰던 건데 지금은 그 기술보다도 훨씬 발전된 기술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난- 유일하게 인공지능이랑 무서워, 잠깐 근데 유일하게 인공지능이랑 뭘 해서 이긴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그 이후에 사람이고, 예. 저기 중국 쪽이랑 했는데 떼거지로 나와도 못 이겼어요. 놀라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게 계산된 창의력 말고 어떨 때는 실수가 창의력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어떨 때는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철없는 행동에서 뭔가 발견하고 그렇죠. 이게 인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AI가 그것마저도 기술적으로다가 흡수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관심을 둬야 될 거는 이번 곧 다가올 그 에어쇼에서 네. 아마 이게 전시가 될 겁니다. 한화 시스템 부스에는 분명 전시가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측면을 보시냐면 그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메인컴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시간에 맞춰서 계산하고 뭐 명령을 주고 판단하고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메인 컴퓨터가 생존 관리 컴퓨터라고 표현을 해요. 생존 관리. 예. 이야, 무시무시하다. 네. 아.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그런데 그 EWC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센서, 아까 막 띠띠띠띠 그러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미사일 경보 시스템, 그리고 레이저 경보 시스템, 또 레이더 경보 시스템까지 다 있는 아주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시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의 메인 그 제머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걸 굉장히 소형화했다는 그런 소형화했다.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세트들을 아마 그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전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쇼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다 비행기, 기체만 보죠. 예, 아니면 미사일, 예. 뭐 탱크, 총 뭐 이렇게만 보고 저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가게 되면 DIRCM이 얼마나 소형화돼 있고 어떤 체계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송기나 헬기 말고 전투기 뭐 보라매라든지 FA-50에는 탑재될 가능성이 없나요? 가능성이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소형화되느냐가 그렇습니다. 관건이지 않을까? 소형화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투기에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 보라매에서도 DICM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 공간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른 그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
위치가 있었어요. 어. 심지어 목업에도 음. 그 위치가 있어. 이게 뭐냐 그랬을 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에어쇼 때 2년 전 에어쇼 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ICM 아닙니까? 비슷한데 그랬더니 너 맞다. 어디서 왔어? 막 이런. 그런데 문제는 이거 DIRCM 아닙니까라고 하면 막 바로 문제는 그거를 장착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 효용이 없기 때문에 전투기에는 워낙 빠르게. BVR 교전을 네. 하기 때문에 아. 근거리에서 뭘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긴 뭐 전투기가 지상에 내려와서 지대공 미세 맨패즈에 걸릴 확률은 사실 뭐 별로 없겠죠. 현실적으로 지상 공격기가 뭐, 예. 아닌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기동을 안 하겠지. 네. 근데 지금 러시아 공군은 숱하게 당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아니, 필요는 할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뭐 이렇게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요즘의 군사 작전이라는 게 기망의 기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예를 들면 지금 항공 얘기했으니까 전차나 아니면 전함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무기 체계들을 갖다 방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적외선으로 가동되는 대전차 미사일이다. 그러면 전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DIRCM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다만 그 전차가 일으키는 그 적외선이 굉장히 그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 적외선 쪽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겠죠. 이게 지금 DIRCM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이렇게 얘기해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뭐 그 이름 같은 거 지어줘야 돼요. 네. 나 갑자기 떠올랐는데 악귀. 예. 드라마 악귀가 네. 생각나네. 드라마 악귀를 보면 그 네. 악귀가 네. 자꾸 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네, 기만 네. 하잖아. 나 여기 있어. 머리 막. 저는 저희 다른 갑자기 측면에서 무서워지네. 이 속인다는 측면에서 하면 타짜 어떻습니까? 아수라 발발. 타짜 1, 타짜 2, 타짜 3. 역시 타짜는 1편 나 이대 나온 미사일이야 뭐 이런 거 가는 거지. 이대 나온 미사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근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 이거 보니까 좀 궁금한데 이게 먹고 살아야 되면 우리 또 수출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수출 가능성이나 전망 어떻습니까? 정말 전망이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BAE 시스템즈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단가도 우리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날개도 진짜 팔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소형화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되면 소형화가 되겠죠. 재밌네요. 이게 이름도 말하기 어려웠던 장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네. 그랬나요? 이대 나온 장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 나온 자, 오늘 밀떡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부탁드리자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뭐 흔히 말하는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